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급락하고 있는 셀시어스 21년 3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셀시어스를 4.3%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6.5%입니다. 최근에 플러스 20%까지 갔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셀시어스의 지난 실적 발표일을 빨간색으로 봐봤는데요. 20년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고요. 21년 1분기 때는 실적 발표 전에 약 28%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분기도 실적 발표 후에 1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22%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실적 발표 전후로 30%, 마이너스 28%, 15%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셀시어스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많은 스윙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매 분기 실적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떨어진 것도 여러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만 늘상 테슬라처럼 고밸류에이션에 있는 주식들 실적 발표 후에 수익 실현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매출을 보면요, 19년 4분기 2,400만 달러에서 9,400만 달러까지 정말 가파르게 매출이 성장한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실적은 9,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마진율도 식품업체 닮지 않게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39.7%로 전분기 대비 4%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도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2,700만 달러로 조금 떨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북미에서 전년도 동기 대비 214% 성장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8,45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북유럽과 중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매출도 9.9에서 10.4 밀리언으로 5%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셀시어스가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했지만 아직 멀었죠. 리테일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나 아직 2%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시어스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까지 성장할 것이냐를 봤을 때 현재 아마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드디어 레드불을 제치고 셀시어스가 넘버 2 브랜드가 됐는데 18.37%라는 거죠. 지금 현재 몬스터가 25.94%고 레드불이 15.49, 세 번째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이 분야에서는 셀시어스가 넘버 2가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리테일 시장은 2%밖에 점유율이 되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한 리테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10%, 15%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거의 5배, 6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셀시어스에 투자하는 아이디어겠죠. 또한 미국은 코카콜라, 펩시,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전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유럽 선진국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독일 그리고 영국 등에 진출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유럽에 대한 진출은 4분기 혹은 22년 1분기부터 진출할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유럽 아마존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밖에 안 되는 부족한 리테일 시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쿨로 익스펜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DSD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쿨로 익스펜션은 이런 식으로 리테일 사업자의 공간을 할당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가 냉장고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쿨로 익스펜션을 적극 활용해서 2%밖에 되지 않은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점유 비용을 마케팅 비용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관련 경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도 거의 3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규모 경제로 인해서 경비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직은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든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진이 줄어드는 활동,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이지 이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은 29.2%에서
50% 가까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자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번 2분기 때 말씀드렸지만 생산량은 캔 쇼티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충분히 캐파를 확보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는 물량을 이제 밀어내는 건데 충분한 인벤토리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점유율 확장 그리고 제품군을 확대해서 여러 층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부터 진정한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처럼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PS 레이쇼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5.73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PSR이 15 낮지 않은 수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낮아진 수치죠. 그래서 현재 지금 83달러 PSR이 15 과거에는 정말 셀시어스를 사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조금씩 샀던 것 같은데 이 정도 PSR이 15 정도 나오니까 주식을 사는데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ROE와 ROA는 아직 순이익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ROA 3.66, ROE가 5.47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19년 4분기를 절대적으로 기준했을 때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1억 달러 정도 있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쯤에 한두 번 정도는 유상증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EPS는 이제 겨우 수익이 조금씩 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비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의 비중이 38%에서 44% 약 5%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너십도 46%에서 48%까지 증가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6.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장난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들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진율도 문제였지만 이번 매출이 9,400만 달러였는데 다음 분기 4분기 매출을 8,900만 달러로 소폭 낮춰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지는 또 다른 핑계를 제공했는데요. 원래 이 에너지 드링크에서 4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이던스를 낮추는 것인데 뭐 마진율 낮아졌다, 가이던스 낮았다 뭐 이런 걸로 뭐 핑계를 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거죠. 멀티플이 너무 높아서 무서웠거든요. 이런저런 핑계로 스윙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24%가량 떨어져서 PSR이 한 15 정도 라고 한다면 조금 살 용기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분기에 늘어난 엄청난 매출 성장 늘 그랬듯이 20-30%번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고 또 이렇게 오른 거 또 도망가고 자 이렇게 계속 안 도망가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지금 현재도 200% 300% 수익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고점에 팔길 잘했다 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죠.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35달러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요때 갔다가 또 떨어지면 또 팔고 요때 또 샀다가 떨어지면 팔고 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게 훨씬 나았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좋은 주식이라면 그냥 버텨야겠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일반인들이 버티기 힘든 종목이긴 하지만 충분한 성장성은 있어 보이는 주식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아직 2%대 리테일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셀시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셀시어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